런치노동법 2화 시작합니다. 저는 한빈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활동가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 노무사입니다. 네, 지난번 런치노동법 영상 재미있게 보셨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세요. 네, 예고드렸던 대로 오늘은 노동시간이 런치노동법의 주제입니다. 혹시 12온 12오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자는 뜻인데요.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보통 9 to 6로 일을 하시는데 하루에 12시간씩이나 일하고 12시간 쉬자는 게 무슨 말이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주 5일제 근무도 너무 많다고 주 4일제 혹은 주 3일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요원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구호가 왜 나왔냐면 2018년도 한빛센터에서 드라마 제작 환경 TF를 통해서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 110명에게 조사한 결과 1일 노동 시간이 20시간에서 24시간. 이거 하루에 아우. 20시간에서 24시간을 무려 60%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맙소사. 아니 뭐 한두 명 정도야 그럴 수 있겠지만 100명의 스태프면 60명이 다 20시간씩 그렇죠. 하루에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날이 그러면 하루냐? 그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20일, 5일 정도만 쉬고 나머지는 다 계속 이렇게 20시간씩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아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사실 기계도 계속 돌리면 고장이 나잖아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쉬지 않으면 그만큼 피로도도 쌓이고 건강도 나빠지잖아요.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야근이 발암물질 2등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한국이 사실 OECD 기준으로도 이미 노동시간이 많이 높은데 네. 심지어 이 방송업계는 그 높은 것보다 더 더 높은 높죠. 그렇죠.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업무 효율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사실 알다시피 뭐 도끼도 계속 쓰다가 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당연히 집중도가 떨어지고 업무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방송가에서는 무거운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죠. 자, 이제 본업으로 돌아오셔서 이런 장시간 노동시간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정으로 보면 어떠한가요? 최근에 주 52시간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입니다. 한 주에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원칙적으로 하루에는 8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8 곱하기 5 하면 40인데 일주일에 40시간이어야 되지 않나요? 왜 52시간이죠?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40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다른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12시간씩 연장 근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원래는 아닌데 원래는 아닌데. 그리고 하루 최대 근로시간 8시간 그리고 일주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 네. 이걸 다 포함해서 주 52시간 52시간제. 이렇게 부르는 네. 것이군요. 그런데 하나 또 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합의를 해서 일주에 다시 최대 8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당 60시간을 근로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죠. 아니 동료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일도 더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30인 미만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이야. 네. 네. 여튼 그런 경우에서는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면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셈인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회사 사정이 급박하다고 무조건 근로자한테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고요. 명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대다수 사업장이나 특히 방송가에서는 그런 상황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방송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근로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리 일을 오래 시켜도 합법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계속 일을 시켜도 괜찮다고요? 네,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네, 전혀 믿기지 않아요. 저도 믿기지 않지만 2018년까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라는 분류를 만들어서 해당 분류에 속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 산업의 특성상 아무리 오래 일해도
아무리 늦게까지 일해도 아무리 길게 일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뭐 관념 때문이었죠. 아니 무슨 정부가 지금 혹사를 막아도 모자를 판에 지금 혹사를 더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네요. 네, 정말 씁쓸한 상황이었었는데 방송업도 2018년도까지는 특례업종에 해당되는 직군이었고요. 아무리 오랫동안 일을 해도 사실 법의 처벌을 구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특례업종에서 일부 업종만 제외하면 대부분 이 업종들이 제외되었거든요. 네, 그래도 특례업종에서는 일단 제외돼서 다행이기는 하네요. 네. 이런 거는 우리 노동자분들이 잘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방송 근로자 중에 노동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계약서를 일단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이 특례업종이 제외되더라도 사실상 그 52시간제 영향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단번에 방송사나 제작사가 태도를 바꾸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전까지는 오랜 시간, 장시간 근로를 시켜도 이제 합법에 꼬리표를 달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송 노동자들이 직접 뭔가를 할 여지가 좀 많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이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결코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 한빛미디어센터라거나 방송 스태프 지부 같이 지금은 방송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단체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방송 촬영 현장이 너무 심하다, 나를 너무 굴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한빛미디어센터를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빛센터 문 한번 두들기고 미디어 신문고 찾아와 주시면 저희는 철저하게 이 익명성 그렇죠, 익명.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방송 노동자들이 신고를 하기 전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최대한 기록을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문자나 뭐 단톡방 등에서 뭐 언제까지 집합해, 언제부터 촬영이 시작해 이런 공지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하시고요. 이런 증거가 없다면 본인이 업무를 시작한 시간, 촬영을 마친 시간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 두시면 좋겠고, 최근에는 민주노총에서 근로시간 기록하는 앱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도 이제 앱을 만드는 시대. 네, 역시 맞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군요. 네, 그죠.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네. 1화 때부터 강조했지만 역시 네. 기록 남기는 기록. 거는 정말 필수인 것 맞습니다. 같네요. 어쨌든 그 민주노총 덕분에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앱을 이용해서도 기록이 가능하니 일단은 시간 계산은 정말 편해진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한 시간을 기록을 해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한빛미디어센터를 찾아오시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방송사와 제작사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런치 노동법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되셨겠죠? 되셨겠죠? 워낙 잘하시는- 네. 다음번 온라인 런치 노동법 주제는 파견과 도급입니다. 소위 아웃소싱이라고 부르는 한국 사회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여러분들의 근로계약이나 노동자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도 이 파견과 도급은 정말 잘 이해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도 꼭 올라오는 대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화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